자, 그럼 계속해서 치간 마찰음 중에서 유성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는 무성음을 봤죠? 유성음을 볼 건데, 자, 유성음은 기호를 이렇게 써요. 뭐, 사전마다 모양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씁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좀 전에 했던 유성음, 그 치간 마찰 무성음인 번데기 발음과 같은 발음인데 이 발음은 뭐 돼지꼬리 발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정해진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좀 전에 봤던 번데기 발음은 무성음이었어요. 그죠? 공기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무성음이었었는데 이 소리는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즉 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내되 성대를 울려서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유성음을 발음을 할 건데 일단 무성음 먼저 발음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변화를 시키죠.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성대를 울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소리를 내다 보면 이렇게 하고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대 소리만 내서 그렇습니다. 유성음이라는 거는 공기 마이너스 성대가 아니고 공기 플러스 성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무성음에서 나왔던 공기에 성대 소리를 플러스 시켜서 나가는 거지, 공기에서 성대 소리를 빼고 이제 그 성대 소리를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성음보다는 유성음이 더 소리가 진동이 더 크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성대 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대 울림이. 그죠? 그래서 유성음이라고 해서 성대만 울려주는 게 아니라 공기와 같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자음의 유성음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혀를 위아래를 다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혀를 그냥 윗니로 그냥 들어 올려서 내가 발음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위아래로 압박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공기가 못 나오죠. 그래서 너무 막혀 있어서 공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혀만 들어 올려서 윗니에, 그냥 윗니에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발음을 하면 공기가 저절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요. 이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치간 마찰 유성음입니다. 유성음. 알겠죠? 자, 이 발음은 한국어로 그 디귿으로 쓰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뭐 디 발음도 그렇긴 하지만 이 발음도 디귿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금운동할 때 동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바꿔서 써보면 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을까요? 자, 한국어를 먼저 발음해볼게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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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 이렇게 소리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 한국어에는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디귿과 비슷하구나, 그럼 디귿으로 써야지 해서 쓴 게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인데 그 이 발음은 디귿과는 또 다르죠. 그죠? 디귿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귿처럼 만들어내는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혀가 앞으로 나와서 떨리면서 만들어주는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히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어는 어쨌든 간에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안 돼요. 45개의 발음 기호를 우리나라 그 한국어의 24개로 다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있지만 영어에 없는 경우도 있고, 영어에는 있지만 또 한국어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정확한 발음을 서로 알고 정확히 발음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으나요? 자, 그러면 한국어를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도박, 도박, 도박. 영어입니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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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그죠? 두 개 소리는 달라요. 이 발음은 디귿처럼 들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영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소리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지? 하다 보니까 디귿으로 생각이 난 거지 요 소리는 한국어에 없어요.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기준이죠.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돼지꼬리 발음일 경우를 볼 거예요. 돼지꼬리 발음일 경우 먼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강세가 있습니다. 이름절이지만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 큰 게 하나, 요걸로 리듬을 만들어주죠. 자, 이 발음은 좀 전에도 봤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한 번 더. 혀가 반드시 눌려야 돼요. 혀의 앞부분이 아니라 혀의 뒷부분이 반드시 눌리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라 눌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T 발음이 들어가요. at. 다시 한번 at.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이 발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발음을 할 때 강세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공기가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 혀가 많이 떨리면서 성대 소리가 많이 섞여서 나와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마찰음입니다. 마찰음. 자, 발음해 볼게요. that. 다시 한번 that. 자, 이렇게 소리가 되는데 앞에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공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that 이렇게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다, 영어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that 앞에 이라고 하는 이 돼지꼬리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강세를 올라가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that 한 번 더. that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that 이렇게 해서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런 단어로 한번 보죠. 자, 한국어로 쓰면은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대이라고 하는 이음절인데, 자, 보세요. 이 단어도 우리가 대이라고 씁니다. 맞죠? 이 단어 우리가 대이라고 써요, 한국어로.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쓰나요? 이 단어도 대이라고 쓰죠. 근데 요거와 요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는 우리나라의 디귿과는 또 달라요.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소리 만드는 방식이. 자, 그러면 어쨌든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이름절이에요. 왜 이름절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에이라고 하는 이응이라는 이런 자음을 이용해서 모음을 두 개를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오로지 성대만으로 이 모음들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성대 긴장만으로만.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다 해서 에이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리듬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중모음이라 그래요. 이중모음. 이런 것들은 이름절 취급을 합니다. 이름절. 그래서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강세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은 요게 리듬을 만들어주는데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성대가 여기에서만 긴장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소리가 풀립니다. 이 모음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모음에서는 소리가 풀려요. 에에서는 긴장이 되지만 성대가 I 발음에서는 풀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A 이렇게 발음이 돼요. 다시 한번 A. 자, 이 발음이 들어가죠. 자, 발음해 봅니다. They. 다시 한번 They.
they, they. 한 번 더 발음할게요. they, they, they.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발음을 하면서 내가 돼지꼬리 발음에 순수한 공기가 많이 나와서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오지 않고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100만큼을 내가 힘을 줘야 내가 100만큼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지, 10만큼만 주고 내가 100만큼 점프 뛰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죠? 그러면 영어의 리듬도 깨지게 되고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공기 낸 만큼 혹은 공기의 힘만큼으로 내가 강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공기가 적으면 멀리 올라가지 못하죠. 공기가 적으면 이게 강세 음절이 아니라 순수 음절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전혀 안 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면 틀립니다. 해볼게요. They, they, they. 한 번 더. They, they, they.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로 they, they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요. 자, 이중 모음을 한 번 더 볼게요. 이 발음인데, 이 발음도 보면은 지금 한국어로는 대어죠. 대어. 대어라고 쓰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도 이음절이 아니라 이건 일음절이에요. 일음절. 그래서 리듬이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음절이고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가요. 그죠? 앞에 있는 이중모음은 항상 앞에 있는 모음으로 강세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에 발음에서 성대가 긴장이 되고요. 얼 발음에서 풀리게 돼요. 이 발음을 해보면 air, air, air. 다시 한번 air, air, air.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발음은 이 단어의 발음 기호죠. 공기라는 단어의 발음 기호가 air, air 이렇게 써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발음을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대어, 대어 이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순서 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there, there, there. 한 번 더. there, there, there. 한 번 더요. there, there, ther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야 돼요. 절대로 여기 앞에서 내가 공기가 나오지 않고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순수 소리가 나오고 나서 내가 여기만큼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뭐 산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점프로 표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산을 올라가든 점프를 뛰든 가장 고점까지는 어쨌든 가요. 뭐를 이용을 하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자음이라고 하는 그런 준비 동작을 이용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음에서 바로 이렇게 모음만 중요시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그 앞에서 순수한 소리에 공기가 혹은 힘이 강하게 받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높이 점프를 뛸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준비 동작이 없이. 반드시 내가 1m를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1m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웅크리는 동작 혹은 이렇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 등을 이용을 해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준비 동작인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 무릎을 굽히든 이렇게 웅크리는 동작이라고 설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준비 동작입니다. 준비 동작. 여기까지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동작이에요. 알죠? 자, 그럼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there, there, there. 다시 한번 there, there, ther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순수 음절의 시작이 저 돼지꼬리 발음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순수 음절입니다. 지금 강세 음절이 아니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either이라고도 있고 either이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편한 걸 골라서 쓰면 돼요. 둘 다 맞으니까. 우리는 이 발음으로 볼 거예요. 자, 이제 음절 구분을 제가 해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 발음은 이 음절이에요. 강세는 당연히 여기가 있죠. 큰 리듬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작은 리듬이 하나,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이 발음은 입술 모양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지금 이 발음이 들어가 있죠. 그죠? 뒷발음, 뒤에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there, either.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가 만약에 음절이 없이 그냥 평범한 언어였다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다면 either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영어는 모든 음절,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절에 기본적으로 그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강세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힘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낮은 점프를 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을 준비 동작으로 이용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게 그냥 덜 이게 아니라 덜 이렇게 하면서 점프를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강세 음절의 시작은 모음이에요. 모음. 맞죠? 여기 I의 그 콜론이 붙은 이 I라는 장모음인데, 이 발음이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어떤 자음들을 이용해서 준비 동작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모음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모음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 강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음들 다 빼놓고 나서 처음에 리듬 잡을 때 모음만 발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그 음절의 리듬인 거예요. 하나가. 만약에 이 발음을 할 때 아까 전에 이렇게 소리를 했을 때 그게 이 단어의 이 음절의 발음이 리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내가 앞에 준비 동작이 없다고 이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모음만 혼자 와 있을 경우에는 성대만 이용해서 내가 그냥 준비를 해서 그냥 바로 발음을 하면 돼요. 이 음절을. 알겠죠? 그래서 준비 동작 필요 없이 성대만 사용을 합니다. 자, 발음해볼게요. 다시. either. 다시 한번. eith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공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을 해서 발음을 해주시고요.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그죠? 많이 보는 단어인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강세는 당연히 처음에 있으니까 리듬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여기에서 그 리듬을 먼저 만들어 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모음의 강세가 가니까 앞에서 성대를 긴장시키고 뒤에 있는 모음에서 풀어주면 돼요. 됐죠? 자, 이 발음 입술 모양 아까 봤었죠? 주의해서 발음합니다. 자, 이거는 많이 듣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이제 자음이 붙어서 소리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할 거예요. 들어봅니다. though, although. 다시 한번. although. 한 번 더. although. 자, 지금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L 발음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거슬리죠. 그죠? 거슬리게 되는 이유는 L 발음의 혀의 위치는 그 치조란 말이에요. 위에 뒤에, 이 윗니빨 뒤에 있는 치조. 거기고, 내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혀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혀가 거기를 긁고서 이렇게 나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팁입니다, 팁. 나중에 발음을 빨리 하게 되면 이 단어는 그냥 그 L 발음의 위치에서 윗니와 아랫니 안쪽에서 봤을 때, 윗니와 안쪽에서 봤을 때, 거기만 그냥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lthoug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lthough,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가긴 하는데, 혀가 반드시 치아를 쳐야 돼요, 치아를. 치아를 치지 않고 그냥 살을 치면은 소리가 although, 이렇게 되고요. 치아를 안쪽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안쪽에서 내가 혀가 이렇게 윗니를 쳐주게 되면 이 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although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처음이니까 연습을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말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은 잡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 스스로 깨닫고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although 다시 한번 although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although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although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발음이 있죠. 이런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을 보면 자, 여기에서도 지금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음절이고요. 보면은 아까 전에 번데기 발음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발음하고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은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인데 강세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3 모양으로 써주게 되고 강세가 없이 그냥 순수 음절일 경우에만 이거를 써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발음이지만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계속해서 이거를 쓰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세를 가르쳐 줄 때는 이거를 씁니다. 설명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전혀 다른 발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세가 있을 때는 요거, 강세가 없을 때는 그냥 슈아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음절이죠.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발음으로 그리고 이 발음으로 리듬을 만들어줘요. 같은 발음이지만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죠. 그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이게 리듬이고요. 자, 이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음들이 들어가서 소리를 완성을 시킵니다. 자, 발음해볼게요. further, further. 다시 한번 further. 다시 한번 furth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발음이요. 이 발음 두 개. 이 두 개는 절대로 턱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턱이 내려오는 발음이 아닙니다. further. 이렇게 내려오는 발음이 아니고 가장 자연스러운 입 모양에서 그냥 공기만 나오면 돼요. 절대로 턱은 내려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강세음절의 시작은 F 발음이에요. F 발음. F 발음도 역시 마찰음이죠, 마찰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준비 동작을 공기의 힘으로 해주는 거예요. F 발음의 순수 발음을 할 때 우리가 공기가 강하게 나올 때가 있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많이 나오고 나서 내가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fur, fur, fur. 다시 한번 fur, fur, fur. 자, 여기에 있는 이 발음도 그냥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강세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약한 강세의 높은 점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동작은 즉 공기의 힘이죠. 공기의 힘. 그죠? 공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발음만 해봅니다. there, there, there. 다시 한번 there, there, there. fur, there, fur, there, further, further, further. 다시 한번 further, further, further.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고 가야죠. further, further, further.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순수 음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리듬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높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낮게 이렇게 타고 넘어가줘야 정상적인 발음이에요. 알겠죠? 자, 한 번만 발음해 볼게요. further, further, further. 한 번 더요. further, further, furth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순수 음절의 끝까지 봤으니, 순수 음절의 시작까지 봤으니까 단어의 끝에 이게 돼지꼬리 발음이 갔을 경우를 볼게요. 돼지꼬리 발음이.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이런 발음이 있는데, 1음절이고요. 리듬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1음절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예요. 자, 일단 리듬을 먼저 잡아볼게요. 에. 다시 한번. 에. 자, 그러면 이 발음이 뒤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if. 다시 한번. if.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소리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듣기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와 느낌이 다르죠. if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W라는 발음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W는 영어에서 굉장히 특이한 발음이에요. W와 J는 이 발음 기호입니다. 스펠링이 아니고요. W와 J는 전이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이음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나오질 못해요. 항상 옆에 모음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모음을 데리고 나와서 모음이 가진 원래의 소리를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 형식은 모음과 비슷합니다만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두고 아직도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음으로 봐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 발음까지 갈 때 이 순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생각에 저는 자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자음으로 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전이음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전이음들이 단어의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빠르게 내가 순수한 소리를 빨리 내주고 나서 올라가는 게 준비 동작이에요. 너무 오래 끌면 전이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소리를 내주고 나서 바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자, 이 W라는 전이음에서는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아주 짧게 모여지게 되는데 이때 입안에 아주 아주 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오 이런 소리가 날 거고 입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공기가 많이 울리게 되죠. 이거는 내가 혀도 뒤로 당기고 입안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공기가 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W라는 발음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절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짧은 게 이거 전이음은 준비 동작인 겁니다. 다시 왜 그래서 내가
빠르고 짧게 발음을 해주려고 하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준비 동작의 모든 게 다 준비 동작이에요. 입술에 힘이 강해지고 공기가 빠르게 나오고 공기가 짧게 나오고 강하고 짧게 나오고, 이게 다 강세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예요. 알겠죠? 자, 발음해 봅니다. 그럼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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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다시 한번 with, with, with. 한 번 더 with, with, with.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어의 끝이자 음절의 끝이자 리듬의 끝이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절대로 강해지면 안 돼요. 그 순수 소리가 강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또 이렇게 리듬을 탈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약하고 빠르게 그 소리를 끝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의 느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느낌을 고유의 소리를 간직을 하고 아주 짧고 그리고 그 가볍게 소리가 끝을 내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길게 끌지 않고 아주 짧게 소리를 끊어줍니다. 약하게.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with, with, with. 다시 한번 with, with, with.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with, with, with 이렇게 길게 나가지 말고 with, with, with.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짧게 소리를 끊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단어를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쓰게 되면 요 발음이에요. 그 무성음이고 여기에다 이게 이라는 발음이 붙게 되면 그때는 유성음으로 바뀝니다. 뭐 동사 명사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이 단어는 발음 기호를 이렇게 써요. 1음절이고요. 뭐 스펠링이 길긴 하지만 1음절이고요. 강세는 당연히 여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리듬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전에 이 발음은 봤었죠. 입술이 옆으로 많이 넓어지고 그러고 나서 강세를 만들어줍니다. 1, 1, 1. 다시 한번 1, 1, 1. 자, 그러면 이게 끝으로 가죠. 1, 1, 1. 한 번 더. 1, 1, 1. 자, 이렇게 자음들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에서 음절의 시작은 비발음일까요? R발음일까요? 비발음일까요? R발음일까요? 여기에서 음절의 시작은 R발음입니다. 비발음이 아니에요. 자, 비발음, 여기서 쓰인 비발음은 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의 뜻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자음이고요. 실질적으로 음절의 시작은 R발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R발음이 음절의 시작에 올 경우에는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 소리를 발음을 하고, 음절의 시작이 아닐 경우에는 입술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단어를 발음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breathe, breathe, breathe. 이렇게 소리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R발음이 자꾸 나오게 되죠. 입술이. 이거는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절의 시작이 아니면 breathe, breathe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만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더군다나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나오고 소리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 R발음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절의 시작은 R발음이고 B발음은 단어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자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음절이 만약에 자음이 앞에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음절이 막 중간에 섞여 있다고 하면 음절의 시작은 무조건 모음 바로 옆에, 바로 전에 나오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이에요. 어떤 10개가 나오든 20개가 나오든 그런 것들은 음절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음만 늘어놓은 거고, 바로 모음 전에 나온 거, 그게 음절의 시작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을 다시 발음을 해보면 그냥 breathe,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e, breathe, breath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비발음 빼고 발음을 해볼게요. breathe, breathe, breathe. 다시 한번 breathe, breathe, breathe.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비발음이 들어가죠. breathe, breathe, breathe.
다시 한번. breathe, breathe, breathe.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B 발음은요, 여기에 있는 B 발음이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때 입술이 이렇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B 발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물고 만드는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B 발음에서 내가 R 발음으로 빠르게 이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입술이 이렇게 나오면서 소리가 약간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쓸 겁니다. 한국어를 쓸 거지만 이건 맞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그래서 bleed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breathe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왜 우를 쓰게 되냐면 여기 B 발음에서 R 발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입술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이 들리면 breathe라고 들리지 않고 breathe, breathe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입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오 소리가 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예 이 B 발음에 대해서 그냥 B 발음만 단독으로 써준 거고, 여기에 breathe라고 써준 사람은 이 B 발음이 R 발음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표기를 해준 거예요. 알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기됐다라는 이유는 이 R 발음, 여기에 있는 리을이 R 발음이라고 쓴 건데, 이 R 발음의 영향을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G를 잡은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이렇게 한국어를 읽지 말고 내가 입술 모양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 발음은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에 매달리지 말고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하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 용어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breathe, breathe, breathe. 한 번 더. breathe, breathe, breathe.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절대로 소리가 길어져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아주 약하고 짧게 소리를 끝을 내줘야 돼요. 아주 약해지죠, 발음이. 그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음절을 올라갈 준비 동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해주고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어떤 자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간 마찰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어에서 치간 마찰음은 번데기 발음과 돼지꼬리 발음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유성음을 봤어요. 번데기 발음은 무성, 돼지꼬리 발음은 유성인데, 번데기 발음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기만으로 소리를 내주고, 이 돼지꼬리 발음이 나왔을 때는 성대 울림이 함께 나와서 발음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음 기호를 써주게 되는데, 순수 소리 일단 들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발음을 할 때 절대로 혀가 윗니 아랫니를 이용해서 혀를 이렇게 강하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혀만 들어 올려서 윗니 쪽으로 가까이 붙여주고 나서 내가 공기를 밀어내면 저절로 혀가 밀려나면서 공기가 생기게 돼요. 막 이만큼 밀려나는 건 아니지만, 막 이만큼씩 밀려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공기구멍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소리가 지금 보는 돼지꼬리 발음의 순수한 발음이죠. 그래서 이 발음들은 치간 마찰음이라고 하는 발음들이고, 너무 꽉 물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소리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 혹은 순수 음절의 시작일 경우, 혹은 단어의 끝에 이 발음이 오게 될 경우에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순수 소리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멀리 높이 점프를 뛸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점프를 뛸 것이냐, 혹은 점프를 더 뛰지 않고 그냥 끝낼 것이냐에 따라서 공기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영어의 리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마찰음들 같은 경우는 공기가 나오면서 내가 점프를 뛰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지켜줘야지 예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수한 소리 발음을 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치간 마찰 발음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발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